자, 오늘 음운 변동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저희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음운 변동에서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배웠고요. 그 중에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음절 끝소리 규칙, 장군 단순화 등의 이제 받침 법칙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까지 배우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필기하실 공간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저만 해도 여기 이제 지워버리고 새로 이제 필기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교재에 어떤 빈 공간 같은 데를 찾으시거나 그마저도 안 된다면 어떤 연습장이나 A4 용지 같은 거 하나 한 장 정도면 될 거예요. 꺼내 놓으시고 거기에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 정도 더 여유를 만든다는 걸 조금 생각을 못 했었어요. 조금 자리가 비좁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깐 멈추고 빈 공간부터 찾을까요? 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첨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가 현상이란 두 개의 음운이 만났을 때 뭔가 하나가 새롭게 끼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잘 보시면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첨가든 축약이든 탈락이든 자음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모음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첨가에서 니은 첨가란 당연히 이제 자음 중에 첨가되는 현상인데 자음이 첨가될 수 있는 건 니은 첨가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필기 들어갑니다. 니은 첨가 라는 현상은요, 일단 원래 있는 단어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 새로운 단어가 만나서 합쳐질 때, 쉽게 말하면 합성어에서 어, 합성어에서 앞에는 받침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면 좀 힘드니까요. 뒷 단어에 합성어란 혹시 모르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합성어라는 녀석은 어근, 어근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의미가 있는 녀석이라고 했죠? 의미가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어근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을 합성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솜이라는 어근하고 이불이라는 어근 두 개가 지금 이렇게 합쳐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한 단어가 된 걸 합성어라 그래요. 자, 지금 솜과 이불 이런 식으로 합쳐질 때 앞 단어의 끝에는 받침이 있고 그리고 뒷 단어가 중요한데요. 뒷 단어가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자, 이 모음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어떤 거? 이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초성이 이응이라는 것. 얘는 의미가 없고 소리가 없는 녀석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사실은 Y. 요즘 들어서는 이제 Y라는 용어는 안 써요. 예전에는 Y라는 용어를 좀 썼었는데, 이건 뭡니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지우개를 꺼낸다는 게 미스를 했어요. 자, 요새는 Y라는 모음, 옛날에는 J 말고 Y라는 것도 썼는데, 제가 지금 발음하다 헷갈렸어요. 자, 이게 이 소리의 반모음이라 그랬죠? 이 모음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 말하고 똑같아요. J로 시작하는 야, 여, 요, 유, 예 등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머릿속에 넣어버리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합성어에서 뒷단어가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했을 때 요 자리에 여기가 초성 이응 자리죠? 요 자리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자, 니은이 어디로 끼어드느냐 했을 때
초성 이응인 이 자리에 니은이 빡 끼어드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합성어에서 솜이불에서 뒷단어의 시작이 이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없었던 니은이 여기에 빡 끼어드는 현상. 요렇게 빡 끼어들어서 요 녀석의 발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솜, 니, 불 요렇게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운 변동 현상을 파악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조금 올립시다. 이를 파악하시라 그랬죠. 요렇게 하셨을 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표기에는 없었던 니은이 요 자리에 지금 빵 하고 끼어들었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생겨났으니까 첨가인데 자음이 끼어들 수 있는 녀석은 니은 첨가 하나뿐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니은 첨가를 한번 보셨는데요. 딴 놈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자, 지금 퀘스천으로 한번 봅시다. 약이 나와 있습니다. 요 녀석의 발음은 알약입니다. 잘못했네요. 알약입니다. 자, 지금 보셨을 때 여러분 표기와 발음의 차이 파악해 보세요. 표기와 발음의 차이. 없었던 리을이 빡 생겨났네? 그러면 이놈은 뭐라고 해야 돼? 첨가인데 없었던 게 끼어들었으니 첨가인데 리을 첨가? 아이고, 리을 첨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좀 전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음이 끼어들 수 있는 건 니은 첨가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쌤, 근데 여기 리을인데요. 이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약 합성어죠. 그리고 앞에는 받침이 있고 뒷단어의 시작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끼어들어야 되냐면 니은이 끼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첫 번째 발음은 사실 아까 제가 순간 잘못 적었던 거 있죠? 알약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무슨 현상이 또 일어나요? 예, 그렇죠. 리을 앞이나 뒤에 니은은 리을로 발음된다 라는 거에 따라서 리을로 발음되는 유음화,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리을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고난도인데요. 알약하고 적혀 있는 걸 딱 보고 표기를 딱 봤을 때 알약, 하나 끼어들었다. 자음은 끼어들었다. 일단 니은 첨가다. 자음이 끼어들 수 있는 건 니은 첨가뿐. 한 다음에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까지 일어났구나라고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이 니은 첨가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반모음 첨가라고 있었죠? 그것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좀 전에 저희가 반모음이라는 것이 뭔지가 잠깐 나왔어요. J라고 쓰는 E 소리의 반모음하고 W라고 쓰는 오나 우 소리의 반모음이다라고 하는 녀석들. 이 반모음인데 이 반모음이 첨가된다는 건 뭐냐? 이건 사례를 통해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아기가 어디를 기어갑니다라고 했을 때 기어라고 해야 되는데 요 녀석의 표준 발음은 기어가 맞아요. 근데 이 발음을 빨리 하다 보면 기어라고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 녀석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해줘요. 기어나 기여나 둘 다 표준 발음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앞에 이 모음 여기에 이 모음 그대로 있어요. 모음만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어라는 녀석은 한번 보시면 어가 아니라 지금 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가 여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야 어여 이런 놈들은 아시다시피 이중 모음이죠. 기억나시나요?
의문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중모음은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 했죠? 이중모음은 예, 이중모음이라는 녀석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여라는 이중모음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겠습니까? 자, 여기에 반모음 J라는 놈 플러스 단모음 이렇게 돼야 요게 합쳐져서 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요 녀석을 보셨을 때 어라는 녀석 어디 있어요?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라는 녀석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없었던 거 파란색 이 모음 파란색 이 모음이 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모음이 쌤으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없었던 녀석 하나 둘 다가 있고 없었던 놈 하나 J라는 요 녀석이 지금 없었던 게 끼어든 거죠. 얘가 첨가돼야만 소리가 여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이거 참 원래 여기 뭐가 있는데 포인터를 만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해서 우리는 첨가를 둘 다 배웠습니다. 음운 하나가 끼어드는 현상이었죠. 이제 축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거센소리 대기입니다. 아까 그게 없어져가지고 지금 몇 분째 촬영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센 소리가 크트프츠죠? 크트프츠. 이게 아니었던 놈이 이걸로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센 소리 대기는 축약 현상이에요. 축약.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가 C로 하나로 줄어들어 버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 A에 해당하는 녀석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놈이에요.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놈은 히읗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A, B 자리는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자, 기역, 히읗을 합하면 뭐가 되죠? C가 됐을 때 A의 성질과 B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C가 돼버리면 기역 더하기 흣 크죠. 트, 프, 츠입니다. 자, 거센 소리 대기란 말 그대로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더하기 히읗이 크트, 프츠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 국화로 해볼까요? 국화 국화 여러분 A에 해당하는 기역과 히읗에 해당하는 놈, B에 해당하는 히읗 두 개가 합쳐져서 발음은 국화로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을 때 기역, 히읗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히읗 하나로 운이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리면서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을 지금 보신 거죠. 이게 지금 거센 소리 대기예요. 자, 이렇게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은 받침 법칙에 앞서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닷 이놈을 혼자서 발음하려면 닷 하고 나야겠죠. 지금 이 상태라면 음절 끝소리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히읗이 디귿으로 교체되는 음절 끝소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데 혼자서 있을 때는 끝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지만 요 녀석 같은 경우 닭고라고 했을 때 기역 히읗을 순서를 이번엔 바꿔봤어요. 히읗이 있고 뒤에 기역이 있습니다. 음절 끝소리를 적용하고 싶으셔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음절 끝소리 받침 법칙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앞서서 일어나는 게 항상 거센 소리 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운 변동 규칙의 제1원칙 거센 소리 대기. 두 개가 합쳐지는
요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말이죠. 그 다음에 음끝이든 자단이든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코라고 하게 되면은 다코라고 음절 끝소리 현상 하지 말고 바로 거센 소리 대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거센 소리 대기까지 배우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모음 축약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도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A라는 모음하고 B라는 모음 만나서 C라는 모음이 돼야 되는데 이 축약 현상이라는 게 음운의 개수가 1 더하기 1이 1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음운 개수로 친다면 음운의 개수가 하나인 놈이 하나를 만나서 하나가 돼야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축약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4, 2 만났어요. 요 녀석을 합쳐서 우리는 어느 사이가 아니라 어느 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모음의 음운이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 했을 때 아 더하기 이를 했을 때 에라는 단모음 하나가 됐어요. 요 녀석이 바로 모음 축약입니다. 요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모음은 사실 약간 복잡한 게 있는데요. 요렇게 생각해 두시면 쉬워요. 근데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 보다 더하기 보아 가수 아니에요. 그냥 보아 했습니다. 지금 모음이 어떤 모음이야? 예,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었죠? 자, 요 녀석을 결합하니까 보아라고 우리는 축약한 것 같습니다. 모음이 축약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모음 축약이 아니에요. 왜? 아, 쌤,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됐는데요. 아, 얘들아, 지금 여기에 와라는 이 모음은 무슨 모음이냐? 와, 워, 왜, 왜라는 것도 여러분 이중 모음이에요. 이중 모음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시 해보면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거꾸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죠. 이중 모음이라는 것이 단이라면 얘는 음운 개수가 두 개, 음운 개수가 두 개였는데 요 녀석은 1 더하기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1 더하기 1, 1이 돼야 축약인데 1이 아니라 2잖아요. 그럼 얘는 축약이 아닌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다시 봐봐.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이 1이 돼. 음운 개수가 하나 줄어들어야 된다. 그게 축약이라고요. 이 녀석은 음운 개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자, 잠깐 올라가 볼까?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없는 유일한 녀석. 음운 개수의 변화가 없는 유일한 녀석은 교체뿐. 첨가는 하나 늘고 축약 줄고 탈락도 줄어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지금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음운 개수의 변화가 없어요. 음운 개수 변화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교체란 말이죠. 교체.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아 했을 때 과가 되는 거는요. 지금 여기 과라는 녀석은 반모음, 여기에 해당하는 반모음이 W. 우 소리죠? 플러스 단모음에 해당하는 게 아예요. 우와, 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색깔 놀이 한번 해볼까? 앞에 초록색으로 해볼까? 오라는 이 단모음에 해당하던 놈, 오라는 이 단모음에 해당하는 놈 어디 있어요? 여기 WR가 됐어. 여기에 W라는 녀석으로 요 녀석이 교체가 된 거예요. 이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현상입니다. 아는 어디 있어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아는 여기 아라는 녀석이 여기에 아라는 것으로 그냥 들어있죠.
그러니까 뒤에 건 괜찮은데 앞에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현상. 이건 교체지. 얼핏 음절 개수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음운의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음운 변동으로 치면 얘는 교체, 얘는 축약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축약이니까 사이, 단이 되는 것. A의 성질 아와 B의 성질 E를 둘 다 가진 에라는 녀석으로 줄어드는 현상, 모음 축약이었습니다. 자, 요거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탈락이에요. 참, 탈락, 모음 탈락.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음 탈락. 그냥 하나의 자음이 없어지는 걸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니네 이거 배웠을 때 앞에 받침이 뒤로 얘는 의미가 없는 어미니까 의미 없는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이 이응 자리로 히읗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 근데 히읗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얘는 나하 이렇게 발음하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의 발음은 아이를 나아라고 그냥 발음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 원래 있는 히읗이 아예 발음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탈락입니다. 이게 지금 탈락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히읗 탈락에 해당해요. 없어지는 놈의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냥 히읗 탈락.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죠? 히읗 탈락. 그 다음에 어, 또 하나 뭐 해볼까요? 노를 저 같은 거 지금 잠깐 볼래? 난이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저, 응? 쌤.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어? 아니 표기도 발음도 저어인데 도대체 이게 뭐가 탈락이에요? 이게 왜 탈락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교 탈락하고 축약 같은 경우 표기에 반영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탈락된 현상, 축약된 현상은 표기 자체를 탈락, 축약된 대로 그냥 표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형태소에 원형으로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음운 변동 풀이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원형으로 풀이를 한다. 무슨 말이냐? 얘 원래 형태가 뭐야? 원형이 뭐야? 원형? 응? 졌다죠. 졌다. 노를 졌다. 아, 원래 시옷이 있었구나. 그런 놈이 여기엔 지금 안 나오는구나. 얘가 지금 시옷이 탈락돼 버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없어진 것만 찾으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탈락 현상과 축약 현상은 표기에 음운 변동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래 형태를 떠올리고 풀자 잊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비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자, 이제 모음 탈락을 볼까? 모음 탈락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치겠습니다. 자, 탈락이라는 녀석하고요. 동일 모음 탈락이라는 녀석인데 먼저 여러분 탈락에 해당하는 녀석을 먼저 배워봅시다. 탈락의 사례로는요. 이거 사례가 아니라 그냥 얘는 개념을 좀 써야겠어요. 탈락이라는 녀석은 으로 끝나는 어간 플러스
어나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예요. 어미 중에 어나 아가 오게 되면 자 사례를 봐. 예쁘다. 아우 예뻐 했을 때 예쁘다 플러스 이렇게 됐어요. 사례 보시죠. 보세요 여러분. 어이구 뭡니까? 으로 끝나는 어간이 뭐야 얘들아? 어간 먹다 먹고 먹지 먹어 먹으니 먹게 전에도 잠깐 했죠. 먹다 먹고 먹지 먹어 먹으니 먹게 이런 식으로 변하는 부분들은 어미라고 하는 부분이고 얘네들이 어미라고 하는 부분이고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해요. 모양의 변화가 없는 부분을 동사 형용사에서 모양의 변화가 없는 부분 다른 말로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미는 활용을 하는 부분이죠. 용언에서 동사 형용사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 으로 끝나는 어간이 왔습니다. 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나 아라는 녀석이 오게 되면 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나 아라는 녀석이 오게 되면 여기에 으가 탈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없어져 버려. 으가 빡 없어져 버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 얘 쌍비읍 으는 없어지고 뒤에 어를 갖다 붙여요. 예뻐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으 탈락이라는 규칙적인 현상입니다. 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나가 오게 되면 으가 탈락합니다. 이거 중세국어 할 때 배웠죠. 르불규칙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으가 이렇게 탈락해야 되는데 탈락하지 않고 르로 끝나는 놈이 리을로 불러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르어가 불러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게 르 불규칙이었죠. 근데 원래는 걔는 불규칙이고 규칙은 으가 탈락하는 게 규칙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탈락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사례로 어디를 들러 슈퍼에 오다가 마트에 들러서 뭘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들러예요. 얘 지금 표기만 적어드렸어요. 좀 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탈락이나 축약은 표기에 반영하기도 하니까 원형으로 풀어라. 들러를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 기본형이 뭔가 원형이 뭔가 기본형이 뭔가 자 기본형 원형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떠올려 보니까 얘가 들르다네 들르다 여기에 어간이 르으로 끝나는 녀석이네. 들르 플러스 어 다자 대신에 어가 들어갔죠? 하니까 요 녀석 으가 없어져 버리고 결론이 리을 남고 뒤에 결합해서 들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탈락 규칙입니다. 이건 상당히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니까 신경 써서 학습을 좀 하세요. 자, 동일 모음 탈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 모음 탈락은요. 말 그대로요. 똑같은 모음 두 개가 오면 하나가 탈락해요. 어, 가다 플러스 그다음에 서다 플러스 했더니 이렇게 두 번 발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없어진 게 두 개 모음 중에 똑같은 모음이니까 하나가 지금 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건 단순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모음 탈락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전부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하나 나올 텐데요. 그 녀석도 지금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개념 플러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음운 변동, 끝,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사이소리 현상이라 나와 있는데
요에는 이렇게 하는 교과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다음에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분 니은 첨가 하나 정도만 적으세요. 아니면은 뭐 반모음 첨가까지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사례들은 앞에 학습한 내용을 보고 받아 적도록 합니다. 옮겨 적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에 살이 쪄서 뭘 눌렀어요. 금방도. 깜놀하지 마십시오. 자, 사이소리 현상.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얘도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합성어에서 뒷단어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에 니은 혹은 니은 쌍니은이 아니에요. 이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단어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사례. 자, 사이 더하기 소리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요 녀석의 사례예요. 혼자 있을 때 발음이 어때요? 사이고 소리죠. 그랬는데 얘가 합쳐지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이 소리가 됩니다. 사이 소리 빨리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원래는 된 소리가 아니었던 시옷이 된 소리로 막 변했죠. 뒷단어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사례를 보셨습니다. 두 개가 합쳐질 때 뒷단어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거나 이제 사이에 니은 또는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의 사례를 볼게요. 비, 물. 자, 발음은 어때요? 빈, 물. 그 다음에 대나무, 잎. 결합하면 된, 잎. 이렇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요. 없었던 니은이 하나가 끼거나 아니면 니은이라는 건 앞에도 니은이 있고 뒤에도 니은이 있고 이렇게 끼는 현상, 두 개가 끼는 현상입니다. 혹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쌤 이거는 된소리 대기랑 뭐가 다릅니까? 쌤 이거는 니은 첨가랑 뭐가 다릅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된소리 대기는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놈이 거대병 받침이 있고 뒤에 놈이 거대 변신 짓을 때 일어나는 게 된소리 대기인데 얘는 지금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럼 요놈도 좀 전에 니은 첨가라는 건 뒤에 초성이 이응일 때 뒤에 초성 이응 자리에 요 자리에 니은이 끼는 현상인데 얘는 그것과 다르게 앞에 받침으로 니은이 끼어요. 하나가 끼든 두 개가 끼든 앞에 받침으로 니은을 낀다는 점에서 니은 참고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요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설명은 드렸지만은요. 여러분한테 이거를 된소리 대기와 사이소리를 구별하라 이런 문제 안 내요. 절대 안 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니은 첨가랑 뭐 사이소리 현상을 구별하라 안 냅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워요. 그냥 사이소리로 물으면 그걸로 대답을 하고 니은 첨가로 물으면 그걸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보시고 그리고 명백히 다른 현상이니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합성어에서 어근어근이 만날 때 뒷단어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을 하면 사이시옷 표기를 하게 됩니다. 사이시옷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옷이에요.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사이소리로 발음을 하세요. 라고 국민들한테 표준 발음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붙이는데, 그래서 사이소리 하면 밑에 사잇소리 하고 시옷을 빡 추가해서 씁니다. 빗물, 댄잎 하고 시옷을 빡 집어넣어줘서 쓴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하는 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원래는 없는 시옷이 붙어 있는 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비교를 잠깐만 해보면 첫사랑 발음은 첫, 사, 랑. 뒷단어 첫성이 된 소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 시옷도 사이소리 현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첫사랑 하면 요 단어 첫 하는 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시옷은 원래 있는 시옷이죠. 이 시옷은 사이시옷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 시옷이죠. 이런 건 사이소리 현상도 아닙니다. 구별하세요. 얘는 앞에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놈이 그냥 된 소리로 바뀐 녀석일 뿐이에요. 구별하겠나? 자, 이 살소리 현상은 사실 요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있고 또 막 이래요. 근데 이 정도만 아시면 지금으로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살소리 현상까지 설명이 다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발음을 적어보라고 했네요. 소리 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밑줄 그은 것만 해볼게요. 소태, 소태. 말 그대로 이 표시는 생략을 할게요. 앞으로는 조금 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 옆에다 그냥 써버리죠. 받침 티읕이 뒤에 에를 만나서 얘는 의미 없는 형식 형태소죠. 초성이 이응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어요. 조사음이 접사 같은 놈을 만나니까 에라는 조사를 만났거든. 그러면 받침은 그냥 뒤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소태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발음하는 게 정상적인 발음이고 연음 현상이죠. 하면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음 법칙이라는 걸 보셨는데 이건 음음 변동이 아니라고 했어. 원래 있던 게 그대로 소리가 났을 뿐이에요. 통닭이 한번 볼까요? 통닭이야. 통. 지금 금방도 제 발음은 통닭이야 여죠. 리을 발음을 안 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 여기 지금 뒤에 있는 놈 이다라는 놈이 서술격 조사예요. 역시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받침 두 개, 겹받침, 리을 기억 중에 기억만 뒤로 넘겨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통달기야 겠네요. 아따 이런 특이한 저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앞에 겹받침 중에 기억만 뒤로 이렇게 넘긴 거예요. 통달기야. 발음이 어렵네요. 자, 꽃을 꺾지 맙시다. 똑같이 꽃을 치읓만 뒤로 넘겼지. 꺾지. 얘는 뭐가 적용돼야 되니? 음절 끝소리 현상. 음끝이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적용이 돼서 꺽이라고 쌍기역이 기역의 발음으로 하나로 나는 거죠. 자, 쌍기역이 기역으로 교체되는 현상, 음절 끝소리 현상 나타났고 꺽지 맙시다. 자, 뒤에 놈 거대병신짓 이 된소리도 되는 현상. 요거는 앞에 놈은 음끝, 요 놈은 된소리 되기. 자, 그 밑에 것도 똑같네. 달기. 앞에 받침 중에 겹받침 중에 기억만 뒤로 넘어갔죠. 밝고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에 지금 리을 비읍 같은 경우 밥이라고 리을을 탈락시켜서 발음합니다. 겹받침이 올 때
이런 거는 조금 외울 거는 외우고요. 학교 교과서 안에 있는 건 외우고 나머지는 보통 보기 안에 적어줘요, 규칙을. 무슨 규칙을 적어준다는 말이냐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적어줘요. 보기 박스 안에 제10항 리을 비읍은 어말이 뭐냐? 한 단어의 맨 끝. 뒤에 아무것도 안 온다 이 말이야. 어말 또는 자음합. 뒤에 다른 글자가 오는데 초성이 이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앞에서는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이 무슨 말이냐?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리을, 비읍은 리을로. 어? 잘못했는데? 리을, 시옷은 리을, 티읕은 비읍으로. 뭐 이거 여기 있구나. 쌤 잘못했네요.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은 리을로. 비읍시옷은 비읍으로 요런 말이었어요. 제가 지금 잘못했네요. 리을 비읍은 리을로. 저도 이걸 외우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밟고네요. 밟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도 외우시게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보니까 리을 비읍은 다시 해보자. 리을 비읍은 겹받침. 리을 비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적혀 있죠. 아니, 쌤 제대로 했네. 이런 다만 예외가 있네요. 예외. 어쩐지 내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지?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한다. 원래는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하는데 예외 밥만 밥으로 발음한다. 비읍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해됐죠? 아이고 헷갈려가지고 순간 밑에를 읽다가 제가 저를 믿지 못했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날리고 밥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녀석의 발음은 앞에 놈은 밥으로 발음한 다음에 뒤에 거대병 신지시죠? 꼬로 발음이 났어요. 그래서 요 녀석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고 요 녀석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니? 앞에 놈은 두 개 겹받침 중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이게 또 눌렀다. 단순화. 뒤에 놈은 된소리 대기. 한자말로 경음화라고 한다고 했죠. 자, 왼쪽 그 밑에 놈으로 내려가 보자. 뭐 비슷비슷한 게 계속 나오네요. 무릎을, 무릎을. 어, 받침 피읍을 뒤로 넘겨서 무릎을 여름 현상 일어났고 꿀코. 꿀코는 여기 쓰겠습니다. 꿀, 코, 꿀, 코. 제가 어떤 받침 법칙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게 거센 소리 대기라고 했죠. 히읗 기억 만나서 키역이 됐어요. 키읔이 됐어요. 거센 소리 대기 축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기. 수학 기억으로 끝났으니까 뒤에 기억이 된 소리. 수학기 됐어요. 된 소리 대기. 얘는 을의 값어치. 쌤, 지금 이응으로 시작했고 앞에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값어치가 돼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치가 의미를 지닌 거예요. 얼마어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앞에 비읍 시옷을 먼저 음절 끝소리 자음군 단순화 등 받침 법칙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읍 시옷의 경우 갑이라고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 녀석은 발음을 했을 때 여기 쓸게요. 갑 어치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옷은 없어지고 이 비읍이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가버치 이렇게 납니다. 자, 근데 앞에 요 중간 단계는 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죠. 요런 건 음운 변동이 아니니까요. 날려버리시고요. 최종 발음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지금 어쨌든 겹받침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자음군 단순화 자단이라고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값어치. 오늘 보니까 그 친구 옷을 잘 입더라. 잘 입더라. 얘들아 지금 이건 주의해.
원래 표기에서는 띄어쓰기가 있지. 근데 실제 발음을 하면 우리는 띄어서 발음을 하지 않는다. 잘 입더라, 잘 입더라, 잘 입더라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발음을 하게 돼요. 근데 뒷단어의 시작이 앞에 받침이 있고 뒷단어의 시작이 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같은 게 발생해 버린 거예요. 잘 입더라, 잘 입더라. 이거 잘 입더라. 이거 나 헷갈린다. 잠시만. 아까 쌤 한번 봤는데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합성어면 파성어가 아닌데 끼어들 수 있나? 잘 입더라, 잘 입더라.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합성어가 아니니까요. 응? 이거는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해서 그냥 리을만 뒤로 넘겨 잘 입더라, 잘 입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앞에 받침 리을이 뒤로 넘어오고요. 입다가 의미가 있지만 요 녀석은 바꿔도 리을이잖아요. 원래 받침 대표음이 리을이잖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립 넘어가고 비읍 때문에 뒤에 쌍디귿 된 소리로 발음이 됐죠. 음운 변동 현상은 된 소리 되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와 이거 하나하나 하니까 힘듭니다. 그죠? 생각보다 일부러 한 번씩 해드리는 중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 이렇구나 하고 한번 배우실 것 같아서요. 자, 밑에 발음이니까 이제 괄호 표시 좀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쓰겠습니다. 빨리빨리. 여의도의, 여의도의 얘는 그냥 써야 돼요. 여의도의, 여의도의. 아,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 두 번째 글자인 의는 의로 발음해도 되고 이로 발음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그 발음의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의 해도 되고 여의도의 해도 돼요. 요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보기에 적어줘요. 벚꽃을 벗, 벗, 디귿, 꼬, 칠, 치에서 뒤로 넘어갔네. 여기서 음운 변동 현상은 요거 하나. 디귿, 음끝. 그 다음에 바깥일, 바깥. 처음에 디귿이겠지. 바깥, 디귿. 근데 여기에 지금 합성어죠. 바깥하고 일의 합성어잖아요. 합성어인데 뒷단어 첫 소리가 이로 시작을 하니까 요 자리에 니은이 껴야겠지? 니은 첨가. 그러면 원래 최초의 발음은 바깥일일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또 일어나요? 뒤에 니은이라는 비음이 왔기 때문에 이 비음 때문에 앞에 디귿이 비음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이 다시 니은으로 비음화 돼야 돼요. 최종적인 발음은 이렇습니다. 깐닐 됐죠? 들어갑니다. 전국의 이것도 의의 발음 때문에 나온 거니까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넘어갑니다. 맞겠지만 아까 리을 기억 여기는 없네. 막다가 원래 말다가 아니고 막다예요.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 막깨 깨 그대로 여기서 자단 때문에 리을 없어지고 자단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깨 원래는 디귿으로 음끝 되겠죠 쌍시옷이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음끝 막깨 하고 디귿이 됩니다 요렇게 막깨 요것 때문에 뒤에 놈이 찌만 하고 된 소리로 또 바뀌었네요 최종 발음을 지금 적어 드렸네요. 맞겠지만 자단 적용 그다음에 음끝 자단 음끝 된 소리 등 맞겠지만 마지막 집안일 지 비읍이 뒤로 넘어가고 반 일 뒤
집안과 일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니은이 하나 끼겠죠. 집안일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니은 첨가 하나가 있네요. 해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셨으면 좀 더 힘들 뻔했어요. 같이 한번 보면서 갑니다. 마지막 바틀. 바틀. 아, 글씨하고 진짜. 아니, 쌤의 명필이 이걸로 하면 진짜 엉망으로 나와.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인코딩 하게 되면 화질이 구려가지고 글씨가 더 이상하게 나와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안 써져요. 미끌미끌. 자, 바틀. 이렇게 됐는데 앞에 받침 티읕이 뒤로 그냥 넘어간 거죠. 조사 때문에. 여는 법칙입니다. 요거는 헛받침이나 쌍받침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 조사, 어미, 전미사. 이게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된 초성이 이응인 조사음이 점에서 결합하는 경우 제 음가대로 자기 발음 그대로 디음절 첫 소리로 넘겨서 발음한다. 제가 적어드렸던 그거죠. 자, 그래서 받침 티읕을 뒤로 그냥 넘긴 거예요. 조항은 제 13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십시오. 그 다음에 담요, 이건 니은 첨가래. 담과 요의 결합. 담요, 니은 첨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29항이네. 넋을. 자, 넋하고 기억 남고 시옷만 넘어가는데 이 시옷이 얘들아 시옷이 뒤로 이렇게 연음될 때는 요놈이 벤소리로 변해요. 그래서 넋을 하고 이렇게 된 소리가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음이 점미사와 결합하는 경우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 소리를 옮겨 발음한다는 14항인데 시옷이 넘어갈 때는 된 소리로 된다. 추가로 기억 좀 하세요. 넋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밥은 비읍으로 발음한다. 밥, 고. 자, 두 개 음운 변동이 있네. 여기 지금 하나 없어졌지. 자단. 또 된소리 대기 줄여서 경음화 한자말로. 요거는 어쨌든 여기에 다만이라는 요 제10항에 해당했네요. 맑은 얘는 그냥 넘겨야지. 맑은 앞에 놈은 남고 뒤에 놈은 넘기고 얘는 겹받침이 몸으로 시작된 14항. 넓고 리을 비읍 찾자. 리을 비읍은 밥 빼고는 리을은 리을로 발음해서 널고 뒤에 놈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요거는 잘 모르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요건 어간이 리을로 끝날 때 리을로 발음될 때 뒤에 놈이 된 소리로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된 소리로 바뀌니까 된 소리 되기 경음아. 앞에 놈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비읍이 탈락한 자단. 두 개 음운 변동이 일어났고 10항. 무릎이 그냥 넘어가네. 예, 13항. 무릎이 네 봉략. 얘는 왜 이럽니까? 내복하고 약의 결합인데 뒷단어의 시작이 이 야여요유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니은이 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내복약이겠지. 내복약이겠죠. 근데 앞에 이 기억이 뒤에 비음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니은 때문에 앞에 기억이 비음으로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응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니은 첨가 비음화. 요 녀석은 지금 니은 첨가에 해당하는 29항. 요거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자, 좀 힘드셨죠? 최대한 빠르게 좀 해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쭉 전체 음운 변동 정리를 했고요. D를 보시게 되면 내신 살피기, 주변 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들하고 수능 기출문제 등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푸시냐면 42쪽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훌륭한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